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2일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불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약 8만 2천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혁신이 없는 상태의 현재 비트코인입니다. 그 내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이 시프 같은 사람들의 그 말이 다시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밈코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먼저 밈코인을 봅시다. 밈코인은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없는 암호화폐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없는 암호화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채굴노드와 풀노드로 구성되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은 밈코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밈코인은 기존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으로 발행된 암호화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자체 블록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요. 거기서 블록 채굴로 채굴자들이 발행한 암호화폐입니다. 이 점에서도 비트코인은 밈코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밈코인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입니다. 악어새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공생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비트코인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비트코인은 밈코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밈코인은 변동성, 사기, 프로젝트가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포기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프로젝트 포기의 가능성이 없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정상 작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밈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도 내재 가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점 때문에 이런 시프 같은 사람이 비트코인은 밈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밈코인은 과장된 광고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밈코인은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기존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으로 발행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기술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 밈코인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장된 광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과장된 광고를 어느 정도 합니다.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은 거래소나 기관이 하는데요. 보통 왜 이 거래소나 기관이 하느냐 하면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 거래소요. 거기에 이제 CEO인 CZ 같은 사람이 이 광고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이유는 걔들 역시 풀노드를 운영합니다. 이 풀노드를 운영하는데 이 풀노드를 운영하면은 직접적으로 보상이 없어요. 채굴로드는 보상이 있으나 풀로드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풀로드는 보상 없이 이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것,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득을 남기는 그런 투자자들이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 풀로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거래소나 기관들이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죠.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랬지 수익이 나니까 이 풀로드를 운영하니까요. 예. 비트코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을 10년이나 10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블록 시간, 이게 지금 현재 10분인데요. 블록 시간에 요거 하나 블록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10분인데, 그 블록 시간 동안의 트랜잭션들, 요때 도달하는 트랜잭션들이 이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 블록 시간, 요 시간 동안요. 요 시간 동안 여기에 블록체인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록이 만들어지고, 그 블록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채굴자들이 경쟁적인 채굴 작업을 통해서 이 블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이 블록 시간마다 블록 채굴에 성공한 그 채굴자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 발행인데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들을 블록 시간 동안의 트랜잭션들을 기록해 나가는 분산 원장이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요 블록 하나하나는, 블록체인에 있는 블록 하나하나는 요것처럼 요 블록 시간에 도달한 요 트랜잭션들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트랜잭션 밖에 블록체인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비트코인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랜잭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트랜잭션 구조인데요. 여기요. 트랜잭션은 보통 여러 개의 입력요. 여러 개의 출력, 여기 하나만 되어 있는데 출력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출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입력은 이전에
어느 블록체인에 요 트랜잭션이 포함되어 있겠죠. 트랜잭션 1이. 그럼 요 트랜잭션의 요 출력으로부터 요게 5비트 코인을 인출해서 갖고 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갖고 오려면 다 갖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입력은 트랜잭션 3의 요 입력은 블록체인의 어딘가에 있는 트랜잭션 2의 요 출력으로부터 4비트 코인을 모두 다 인출해 오라는 그런 인출해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총 9비트 코인, 5비트 코인, 4비트 코인, 9비트 코인을 갖고 왔죠. 그래서 출력으로 6비트 코인을 내놓고요. 요 앨리스의 주소로 갑시다. 앨리스의 주소로 6비트 코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출력, 요거는 자기 자신의 또 주소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소로 2비트 코인을 보내고 나머지 출력이 없는 거는 수수료로 이 블록을 만든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수수료입니다. 요게.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블록체인에서 그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요 미사용 출력이라고 하는데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 요 출력. 여기 있는 겁니다. UTXO가 unused 그런 뜻입니다. 트랜잭션, 아웃풋. 그러니까 근데 요 출력은 이제 텅 비어 있죠. 왜? 여기서 가지고 인출해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에 있는 그 트랜잭션들이 기록이 됩니다만은 트랜잭션들이요. 그 트랜잭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력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또 어떤 트랜잭션들은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트랜잭션 내부의 미사용 출력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트랜잭션들을 쭉 보니까 그 트랜잭션 구성 요소 중에 출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출력들 중에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 그것만 추적한 게 이 미사용 출력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풀로드는 이 블록체인을 사본을 가지고 있고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블록체인 사본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뭐를 유도하느냐 하면은 UTXO 리스트를 항상 블록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이거를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추적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분산된 풀로드가 계속 추적해 나가는 UTXO 리스트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미사용 출력 리스트가 현재 약 21,866개 이상의 풀로드가 동일 복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 미사용 출력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 가치 저장이 잘 되려면은 일정 수 이상의 그 풀로드, 탈중화된 풀로드가 운영에 필요한 그 손익분기점을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기능은 계속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그 풀로드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것들이 다, 그 손익분기점이 맞아야지만이 그렇게 가치 저장 장소로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는 비트코인의 저장 측면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비트코인이 그 피어투피어로 예, 개인과 개인 간에 사용할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사용. 즉, 예, 가치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저장뿐만 아니고 가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뭐 2비트코인을 보낸다. 이런 트랜잭션을 제출을 하면은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제출하면은 이게 모든 그 채굴로드에게 브로드캐스트가 되고요. 풀로드에게도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풀로드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UTXO 세트에서 이게 지출 금액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중결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풀로드들이 그 트랜잭션들을 블록 시간 동안의 트랜잭션들을 거래 목록에 추가를 하고 마찬가지로 채굴로드들은 이걸 받아가지고요. 트랜잭션들을 받아가지고 문제풀이 경쟁에 들어가죠. 채굴로드는 자기도 그 풀에 모아둔 거래들을 묶어서 블록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블록 채굴에 성공하면은 채굴로드는 생성된 블록을 모든 노드로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전파된 것을 풀로드가 받아가지고 검증을 하고 블록을 검증하고 블록체인을 확장하고 UTXO 세트를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은 거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이 거래의 최종성이라 그러는데요. 트랜잭션이 최종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채굴로드가 그 거래를 블록에다가 집어넣어서 블록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성은 결정적으로 채굴로드가 트랜잭션을 포함한 블록의 채굴을 성공해야 되고요. 성공한 블록을 모든 풀로드에게 전파를 해줘야 되고 모든 풀로드가 이 새로운 블록을 검증해서 검증이 되면은 그 트랜잭션은 제출한 이 트랜잭션은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 전달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채굴로드들이 서로 경쟁하는데요. 이 서로 경쟁하는 일정 수 이상의 탈중앙화 채굴로드가 운영에 필요한 손익분기점을 만족하면은 비트코인 가치 전달 기능은 잘 작동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채굴로드들이 거의 미국에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을 한번 봅시다. 이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을 이용한다 그랬죠. 채굴 경쟁을 합니다. 채굴자들끼리요. 그래서 그 트랜잭션이 가치를 전달하려면은 이 채굴자가 그 트랜잭션을 블록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블록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굴자에게 크게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채굴로드를 설계할 때 채굴 성공 노드에게 블록당 생성 보상금을 주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록에 포함된 거래들이 지불한 수수료를 모두 이 채굴노드에게 줍니다. 근데 이 채굴하는 비용이요, 이 POW 방식이 전기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전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보다 낮으면은 당연히 많은 채굴자가 채굴에 참여하려고 할 거고요. 채굴 비용이 채굴자의 수익보다 높으면은 채굴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에버리지 코스트를 보니까요, 채굴 비용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약 하나당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데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88,000불요. 물론 이게 나라마다 전기 요금이 다르고 인건비가 다르고 하니까 뭐 많이 다르겠지만은 미국 기준으로 아마 계산한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 나오는 걸 봐도요, 2025년 2월 25일 날 채굴 비용이 92,000달러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86,797달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트코인 채굴 비용을 비트코인 USD로 나눈 것이 여기 레이쇼 돼요. 여기 1보다 크면은 이 구간 지금도 이게 막 올라가고 있을 건데 이 구간은 채굴자에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구간이죠. 왜?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게 크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 보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계속 비트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은 연간 한 0.83%씩 증가해서 지금 이게 2022년인데 2년 한 9월입니다. 이게 이더리움 더머지가 일어난 거 9월인데 9월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이더리움은 이렇게 총 공급량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2년 뭐 한 5개월 됐는데 현재까지요, BTC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총 공급량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채굴자들이 이처럼 채굴 채굴 비용이 더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아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1일 거래 규모가 이 그래프인데요. 이 정도 뭐 이렇게 쭉 거래 규모가 이렇습니다. 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42만 트랜잭션이 1일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 수수료는 트랜잭션 피는 보면은 이게 단위가 밀리언인데요. 여기 보면은 거의 3밀리언 될까요? 2에서 3 밀리언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풀로드에게 지금 주지도 않을 뿐더러 준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거의
이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세상에는 그 약 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풀로들이 운영된다고 그렇게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예. 누가 운영하느냐니까 거래소나 그 거래를 많이 하는 기관이 이 풀로들을 운영하면은 예,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그 정확한 블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이유로 풀로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풀로드를 운영해도 참여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한 일일 거래 규모가 약 이 정도단 말이죠. 40만 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가치 척도가 되는데요. 가치 척도가 되는데 이 거래량만 두고 보면은 물론 이제 그 거래소 내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제외한 거래입니다. 예. 이걸로 봤을 때는 너무나 예, 작은 그런 거래 숫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풀로드에게 그나마 그 보상금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 보상금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나 기관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거래해서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그 사람들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기서 이제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기관 비트코인 투자기관에서 그 이득을 내지 못하면은 이 풀로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기술 혁신 관점에서 봤을 때 침체되어 있습니다. 2009년 에서 2013년을 우리가 비트코인 출시 기간이라고 하고요. 2014년에서 17년이 조금 발전할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블록 크기를 좀 증가시키려고 그렇게 이 블록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여튼 10분마다 원래 비트코인이 10분마다 블록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0분마다 만들어지는데 이 블록 크기를 원래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증가시키잖아요. 이렇게 증가시키면은 이만큼이 더 늘어나면은 거래 건수를 여기다가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확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비트코인 블록을 크게 확장한 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포크 돼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BTC는 그냥 그의 처음의 블록 크기 이거를 그냥 고수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굳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에서 21년 사이에 계속 이 뼈가 되었으니까요. 이게 융통성이 없고 그냥 이대로 갑니다. 침체기가 계속되죠. 비트코인은. 거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아주 그 혁신적인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 이더리움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논쟁이 심화됩니다. 특히 비트코인 극대주의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그런 다른 암호화폐들 아발란체, 에이다, 솔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체인 형태로 생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극대주의자들이, 맥시멀리스트들이, 다른 코인은, 비트코인 이외에는 다, 잡코인이라고 그렇게, 가치 평가 절하를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되면은 가장 큰 게 이제 더 머지라는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고요. 2022년에 비트코인은 그냥 그대로 이대로 그냥 갑니다. 이대로 갑니다. 벌써 빼가 됐어요. 빼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보면은 비트코인은 뭐 ETF를 출시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전통 금융하고 이게 어울려서 비트코인을 이제 가치를 끌어올리려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잘 되려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고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잘 되면은 비트코인도 따라서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기존 금융과 이렇게 해서 뭐 ETF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보면은 두 가지 축이요. 하나는 채굴로드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는 풀로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채굴로드 관점에서 보면은 일정 수 이상의 탈중앙화 채굴로드가 운영에 필요한 손익분기점을 만족 못하면은 비트코인 가치 전달 기능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 POW 경쟁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 가치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비트코인도 POS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어려움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풀로드 관점에서도 보도록 합시다. 풀로드 관점에서. 거래소나 기관이 비트코인 거래 또는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풀로드는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풀로드에게 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은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10분요, 블록 시간 10분 간격,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 요거, 여기 10분. 이거로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POW. 결국은 POW 때문에 이게 10분을 못 줄이는 거거든요. POW 방식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게 10분이 아니고요. 뭐 10초. 10초로 만약에 해결한다 그러면은 현재보다 거래량을 몇 배입니까? 10초. 10초로 하면은 60배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10초로) 하면은 여기 10분에서 10초로 바꾸면은, 근데 이게 10분에서 10초로 바꾸려면은 이게 POW로는 경쟁적인 작업 증명 방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여기도 이 POS로 갈 수밖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OS의 혁신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지금까지 이 POS를 공격을 해왔어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서 이쯤에서 자기들이 하드포크를 해나갔거든요. 하드포크를 해버렸거든요. 예, 블록을 이렇게 크기를 늘려가지고 하드포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캐시고, BTC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BTC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거는요. 비트코인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 POS로 포크를 하는 겁니다. 포크를. POS 블록체인으로 포크를 해버립니다. 이 비트코인 안 하겠죠? 계속 가겠죠? 근데 이 POS로 포크를 하는데,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더리움, 아발란체, 에이다, 니어, 이런 기술 경험이 있는 이런 쪽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비트코인, 포스트 비트코인, BTC를 여기서 하드포크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은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3월 12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